이슈 중에 이슈, 센슈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클럽에서 파트너들을 교환하는 이 스와핑 집단 선교를 알선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K땡땡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음행매개가 뭐냐? 형법 242조 음행매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서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K씨는 팔로워 1만 명의 SNS 계정, 바로 트위터인데요. 이걸 이용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 스와핑과 집단 선교에 참가할 남녀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참가 손님들은 입장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고 스와핑을 직접 하거나 하는 걸 구경했던 겁니다. 업소에선 이 집단 선교나 스와핑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와 이벤트로 손님을 모집해 왔는데, 이 경찰에 적발된 스와핑은 이번만이 아니었죠. 과거에도 뉴스를 장식해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거의 비슷하고 처벌 규정도 변한 게 없습니다. 회원 모집, 회원 검증 과정, 스와핑 장소들, 입장료 금액 거의 비슷한데요. 그거 아세요? 이 스와핑은 형법 처벌 규정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주는 걸리지만 참가자는 괜찮고 이 돈을 받지만 않으면 법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검거나 예전 사례나 업주 사장이 영리 목적의 돈을 받아서 걸린 것이고, 현장에 있던 남자, 여자, 이 사람들은 집에 갔습니다. 지난번 스와핑 사건에서도 45살의 주부나 37세의 이 총각들이 걸렸었는데 다 집에 그냥 보냈던 겁니다. 동일한 스와핑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이 스와핑 자체가 워낙 은밀해서 먼저 스와핑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장소를 말해 보겠습니다. 시골 산장, 물론 이런 데도 있겠지만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간판이 아예 없거나 있을 때는 컴퓨터 회사, 건설회사 이름의 간판을 달거나 유흥업소 간판일 땐 일반 주점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발각된 신사동의 그 장소도 간판 없이 운영했는데 부부 등 커플들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추천하는 스와핑 클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스와핑 서비스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째, 회원들끼리 스와핑을 주선하는 것과 두 번째는 종업원을 두고 집단 성매매까지도 알선합니다. 서비스 금액은 커플끼리 올 경우는 조금 싼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서로 상대를 바꿔가며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수를 제공합니다. 남성은 솔로로 와도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장 단속 당시에도 모르는 사이인 박땡땡과 이 땡땡의 남자 2명이 여종업원 2명과 넷이서 한 방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걸린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구경할 수도 있는데, 다음은 이 스와핑 희망자 모집과 검증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명 스웨관, 스와핑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1년 가까이 소리 없이 퇴폐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회원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트위터 외에도 모 인터넷 사이트 회원을 상대로도 모집했는데 이 인터넷 카페 회원은 2,000명에 달했지만 정회원으로 등업된 사람은 400여 명이 불과했습니다. 왜냐? 철저한 신분 검증을 통과한 회원 4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해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인터넷 카페에서 정회원이 되려면 이 스와핑 모임 후기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사진도 올리고 활동을 일정 기간 해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손님이다 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요일에 따라 스와핑 있는 날, 동성애자를 위한 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자, 이번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 스와핑에 참여한 당사자 30대 남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30대 남성은 스와핑이 정말 활력소예요 라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스와핑은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이고 저랑 같이 모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화평 모임 하는 동안 서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겁니다, 진짜. 이 회원들은 너도 나도 가족이에요. 너도 나도 애인을 공유하고 너도 나도 가족인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경찰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맥주도 제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스와핑을 정말로 해보시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스와핑은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노골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활동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민들은 스와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모 방송사에서 스와핑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지 아닌지 거리에서 물어봤는데 깜빵에 보내야 되는지 마는지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남성인 A씨는 스와핑이라는 게 좀 일탈행위잖아요. 비정상적인 행위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을 떠나 있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성 P씨는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부부간의 성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바꿔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이렇게 스와핑에 대해 찬반이 다 있으면서 논란은 뜨겁고 당사자들은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은밀히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여론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와핑이 자기 결정권의 발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 의견은 일반적인 성적 관념에 어긋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 사회 풍속을 해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이 의견은 공개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표출할 때는 딱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둘로 딱 갈라지는 거죠. 자, 센슈의 오늘 한마디. 니들 생각은 뭐니?